한 번쯤 먼저 보고 가셔야 될 내용, 그 8장, 9장인데요. 8장하고 9장은 공부하실 때 이거 먼저 보시고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죄송합니다. 이거를 먼저 좀 보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목차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요 순서가요, 우리가 보험 있잖아요. 우체국 보험을 가입할 때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8장은 우체국 보험 모집 및 언더라이팅, 9장은 우체국 보험 계약 유지 및 보험금 지급인데, 첫 번째 모집자에 대한, 그러니까 우체국 처음에 청약을 하거나 영업 모집을 할 때 모집자에 대한 준수 사항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모집자가 가서 청약을 하고 언더라이팅을 할 것이고, 청약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언더라이터 계약 심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심사를 가지고서 보험 계약이 성립을 하고 어떤 효력이 있다까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필요한 내용들이 계약 유지 업무고, 잘 유지하다가 효력 상실이 되거나 했을 때, 실효가 됐을 때 부활을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유지하는 와중에 또 계약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고지 의무, 그 다음에 환급금 대출, 그 다음에 보험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보험금 지급까지. 그래서 요 순서가 보험 흐름의 순서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환으로 하려고 했는데 8장하고 9장은 내용도 워낙 많기도 하고 해서 조금 짧게 하려고 핸드북 우리 같이 첨부해 놓은 파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편하게 들으시는 자료니까 조금 간단하게 해서 어차피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로 해볼 거고요. 자, 보험 모집이란 우체국과 보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약 체결의 승낙의 의미는 제외한다.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 모집 안내 단계에서는요, 다 올려야 됩니다. 그 10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밖에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던 사항을 다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다 적어야 된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내용 있었죠. 우리 저거 뭐 장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북특정에 알리는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있었죠. 우리 그때 그런 내용 잠깐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 모집 단계별 제공 서류입니다. 총 3단계가 있죠.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권유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청약 단계 2단계, 3단계는 보험 계약 승낙 단계입니다. 1단계 보험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는 가입 설계서와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2단계 보험 청약 단계에서는 계약서 부분과 보험 약관, 3단계 승낙 단계에서는 보험 가입 증서, 보험 증권을 줘야 하는데, 다만 요 단체 보험의 경우 1단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입 설계서 설명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본 단계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것도 사실은 교환에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교환에 그 밖에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항은 모두 적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적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축성 보험 중에서 금리 확정형 보험은 제외하고서요. 계약자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청약 후 10일 이내 확인해야 됩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청약 후 10일 이내에 설명 다 받았고 이해했다는 거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뭐다? 금리 확정형 보험은 제외한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차감되고 일부 금액이 적용일로 불이된다라는 거. 두 번째 사업비 수준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해약 환급금을 설명해야 되고, 네 번째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에서 두 번째 2번이죠. 두 번째 내용인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한 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우체국 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결 실적만 있으면 유효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가 아니라 모집 당시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자에 한해서 가능하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요.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계약 모집 및 보험계약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사 행위에 있어서 우리 9번이었죠. 우리 이거 승환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 한번 가져와서 교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것을 권유하는 행위. 요게 승환 계약이거든요. 예, 요게 전체 내용 중에서 사실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당연하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 9번에 대해서 여기 9호라고 되어 있죠. 9번에 대해서 만약에 어디 갔어요? 여기 있다. 위반한 기존 보험 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우정관서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요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 안에 내가 만약에 부당하게 계약을 소멸시키게 됐을 경우 6개월 이내 그 6개월 이내에 그 부활을 청구할 수 소멸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기존의 계약은 취소시킬 수 있다. 6개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작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기존 계약 부당 소멸 행위 1개월 이내에는 1개월 이내에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될 경우 그것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가 들어가지만 다만 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는 내 의사에 따라서 한 거야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고요. 6개월 이내 같은 경우는 요 6가지 상 작년 기출에 요게 나왔었죠. 6가지 사항을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행위는 부당하게 소멸한 거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 1.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주기 납입기간 2. 가입금액, 주요 보장 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 이자율 및 공시율 5. 보험 목적 6. 우정관세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요거 6가지 잘 보시면은요 보험 상품을 해지하고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S생명에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나서 우체국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했을 때 그 보험 계약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겁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는 뭐였더라 정확히 가물가물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요 범위 이해 것이에요. 뭐 민원 그런 내용이었나 아마 그랬을 텐데 요 6가지 사항은 내가 상품을 해지하고 A사라는 상품을 해지하고 나서 B라는 보험회사에 상품을 가입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혹은 회사에 대한 내용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이익은 하나만 보세요. 3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은 안됩니다. 요거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체국 보험 모집자 이거는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더 잘하셨을 거예요. 이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표 하나 요 표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아닙니다. 별정 우체국 직원 그 다음에 상시집배원 들어가고요. 상시집배원 좀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우편 취급국장 및 취급국 직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FC, 우체국 FC, TMFC,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격요건 이거 다 우정인재개발원장이 뭐 블라블라 하는 겁니다. 여기 뭐 어디 갔어? 뒤에 하나 더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되어 있고 보험 관련 교육을 3일 이상 이수한 자, 그 다음에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고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청장, 우체국장이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금융 분야 인증시험 합격한 자, IFP, AFPK, CFP 등 금융자격증을 취득한 자, 우정개발원장이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고 아까 위에는 20시간 집합교육을 이수한 자인데 여기는 모집의 평가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는 자 요렇게가 직원의 모집 자격 조건이고요. 제한자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조금 어디 갔나 헷갈리실 만한 게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근데 금융업무 담당자는 제외한다. 요런 제외 문구 같은 거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 업무 처리 방법은 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6, 7, 8 구장은 거의 우정사업본부장이 대부분입니다. 구장 가장 마지막에 하나 과기부장관이 나오는데 2장에서 겹쳐지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FC 자격요건 위촉계약 신청서를 누구한테 우체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FC는 그 다음에
FC를 희망하는 자는 우체국 FC 위촉계약 신청서를 우체국장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 거주 FC는 뭐 우리나라 의사소통 같은 거 바르게 하고 뭐 그런 내용 있고요. F2456 지금 이거 그거거든요. F2456 뭐냐 이거 비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거든요. 거주권 F2456입니다. 이거 기출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23456 해가지고 3번 동반 비자가 들어가서 이제 틀렸던 선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등록 제한자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암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봅니다. 예금보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혹은 보험업법인데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2년, 그 다음에 보험 모집 자격 상실하면 3년,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중개사의 등록이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등록이 취소되면 5년, 나머지는 6개월.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좀 외우는데 여러분들 다 암기하셨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이렇게. 근데 지금부터 암기하시면 좀 짧게 암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암기하는 방식으로 좀 적어 와봤습니다. 청약 업무 뭐 우체국 FC는 일 저일 다 한다는 거고요. 이제 3 언더라이팅 청약 및 청약 심사인데요. 청약 업무는 1회 보험료와 함께 보험 청약 계약 청약서를 제출하고요. 최신 관서가 보험을 청약을 승낙하면은 통과가 되는 거고 승낙하지 않으면 1회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이런 정도 플로우가 있다는 건데 앞이랑 조금 헷갈리시죠? 앞에는 뭐 계약을 하고 나서 2월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 실무 이거 8, 9장 부분은 실무 부분인데 돈 안 내면 청약 안 해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증권 기재사항에서 나머지는 뭐 당연한 것들이에요. 보험 명칭, 금액, 보험료, 뭐 기간 이런 것들인데 보험 가입증서 작성 연월이 들어갑니다. 그거 하나 정도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 4번이 조금 제 생각인데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보험 계약자인데 2인 이상의 경우 그 대표 계약자를 말하는 거겠죠. 2인 이상의 경우에 그 대표 계약자를 말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업무 프로세스는 이거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 그냥 내가 보험 가입을 계약한다라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청약 서비스하고 태블릿 청약 서비스는 표 하나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냥. 전자청약 서비스는 가입설계서를 발행한 계약으로 전자청약을 신청한 계약이 하나입니다.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 비영업일 포함이고요. 타인 계약, 계피나 필수가 다른 계약 안 되고요. 계약 관계자가 미성년자가 있는 계약은 안 되고요. 첨부 서류가 필수인 계약은 안 되고요. 다자녀 할인 및 법인 계약은 불가합니다. 태블릿 계약은 성인만 가능하다라는 거 있고요. 이전형 상품 안 되고요. 종피보험자가 있는 상품 안 되고요. 우리 어깨동무보험 같은 경우가 종피보험자가 있었죠. 뭐 그런 경우 안 되고요. 일부 공익형 상품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죄송한데 이거 그때 질문을 하셔서 근데 교환만 보세요. 예를 들어 태블릿 청약의 경우 계약자가 성인이고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성인이라는 기준이 우리나라 법적으로 6개인가 7개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가능은 하겠다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교환 기준만 시험에 나오게 되면 계약자가 성인만 가능하다를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성인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돌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 왔었거든요. 크게 해서 좀 되도록이면 지금 시점에 오셨기 때문에 교환 상으로만 좀 공부를 하시는 것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언더라이팅은 사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장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 제가 딱히 읽어드릴 게 없어요. 언더라이팅은 계약 기준이 되는 세 가지 기법, 뭐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위험이 있다. 1차 언더라이팅, 모집자에 의한 언더라이팅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계약적 보조사는 이제 단어 이거 나왔던 건데 피보험자를 직접 피보험자를 면담하는 겁니다. 계약자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건 제가 작년에 실선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거 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계약 적부 조사사상의 확인사항을 기재하고 피보험자를 최종 확인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잠깐 이거 읽은 거 해도 되나? 절대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나와 있었는데 특별조건부 계약은요 적극적인 계약 인수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거 어디 갔냐? 죄송합니다. 특별조건부가 아니고요. 계약 적부 심사 그러니까 따라서 청약 심사자는 청약서의 계약 적부 등
청약 심사자라고 되어 있죠. 청약서와 계약 적부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여 피보험자의 위험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그거 교환이 잘못된 거죠. 언더라이팅은 그 언더라이터가 다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계약 적부는 그 자료만 제공을 하는 건데 예, 요거 제가 핑계김에 한번 말했고요. 그러나 우리는 교환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적 보조사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정확하게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는 키워드 거의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 이 정도 단어는 기억하고 가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조건부 계약에서는 우체국은 현재 부담보하고요, 특약 해지하고요, 보험료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에 거 앞에 뭐 보험금액 감액, 보험료의 할증, 뭐지 부담보 있는데 그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우체국에서는 특별 부담보, 특약 해지,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별 조건부는요. 미성년자 계약, 청약이 현재 19세 미만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정할 경우 친권자, 후견인 등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유효하다. 여기 셋 다 나옵니다. 앞에 그 보험 2장에서는요 수익자에 되는데 조건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1인이냐 다인이냐 법인이냐 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미성년자라도 상관이 없는 거는 수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 여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될 때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계약자가 친권자의 경우 나머지 친권자 한 명의 자필 서명을 득으로 하는 게 원칙이나, 그러니까 계약자가 친권자가 하게 되면 계약자라는 한 명의 그 친권자 사인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한 명의 친권자도 자필 서명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인데 자필 서명이 어려울 경우는 다른 친권자와 합의하여 공동 친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친권자 1인이 확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니네가 합의해서 공동친권 행사한다는 거 사실을 한 명이 확인하는 것으로 예외를 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후견인은 부활이나 미성년자 계약이나 전부 다 자필서명 생략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가입 한도별 피보험자 담보별 가입 한도 제도라는 게 있는데 얼만큼 위험 등급에 따라서 얼만큼 가입할 수 있다. 이 이상 가입 못한다. 그 내용입니다. 사망보험금 정도는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망보험금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수술은 안 보셔도 돼요. 이거 지금 상품 없는 거라서 이거는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 보면은 시험에 낼 만한 문제는 사실은 요거나 요런 정도 되겠죠. 우리가 헷갈리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1억, 1.2억 이런 부분보다도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죠. 등급에 따라서 바뀌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계약자 가입한도 제도,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이다. 피보험자 담보별 가입한도 제도는 피보험자는 그 보장성이잖아요. 보장성 보험에 하는 거고 보험계약자는 비과세, 우리 뒤에 세제에 나오는 비과세나 그런 것들 있죠. 또 계약자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저축성보험하고 연금보험에 하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억 기준이고요. 계약자가 법인인 계약은 한도 제외합니다. 즉시 연금보험 지금 판매 안 하고 있는 보험이긴 한데 이것도 한도 제외를 하고요. 2008년 8월 4일 제도 시행 전 가입 계약 중 알천전화 특약으로 만기 자금제 유치, 기존 계약자와 동일하게 저축성 보험으로 만기 도래 후 3개월 이내 가입할 때는 면제를 한도 적용을 제외해 준다. 그런 정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의 승낙 1회 보험료 받고서 30일 이내에 승낙 혹은 거절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 보험 가입 증서 받고 15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가 있지만 청약 후 30일이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하다. 요 내용 같이 보셔야 돼요. 요거는요. 가입 증서 받고 나서 15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지만 청약 후 30일이 초과한 상태라면 철회가 불가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문보험계약자는 철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 65세 이상의 TM 계약은 30일이 아니라 45일이라는 거. 이 정도들 교환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회 접수 후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게 됩니다. 철회의 경우. 자, 보장 개시를 이제 기억하시죠? 돈 낸 날입니다.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이라도 1회 보험료와 함께 청약을 했을 경우는 그 날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혹은 자동이체 납입의 경우는 자동이체 신청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단 계약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는 상관이 없겠죠. 계약의 외형상으로 성립이 됐는데 법률상 애당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 무효입니다. 자, 우리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죠.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 동의 안 하면은 무효 사유입니다. 단 단체 규약에 따라서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단체보험 수익자들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단체보험을 계약할 때는 피보험자 서명 안 받아도 된다. 근데 단체보험에서 수익자를 피보험자나 그 직원이 되겠죠. 직원이 다쳤을 때나 죽었을 때 돈을 받는 수익자를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 뭐 회사를 지정한다거나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단체 규약에서 우리 이렇게 할 거라고 정해놓은 경우가 아니면은 그래도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돈을 받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게 될 경우는 단체 규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규약에서 정한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정하지 않았다라면은 무효를 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만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 이제 이거는 기억하시죠? 피보험자입니다. 사망보험 이렇게는 무효 사유가 되는데 단 심실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 능력이 있으면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 능력이 있거나 단체 규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는 계약이 유효하다. 죄송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때 다만 최신 가서 나이 착오를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15세 미만자에 관한 내용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뇌신케어 보험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보험 가입이 되는데 우연하게 14세에 가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을 한 2년 있다 해서 16세 때 발견을 했다. 아 그래 그럼 이건 유효해 라고 하지만 이제 사망보험이 있는 거 든든한 건강중진이 만 15세 때 만 14세 때 가입이 되었는데 요거를 만 16세 때 발견을 했다. 그럼 내시 사망이 없는 보험처럼 유효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무효다. 사망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소는요, 계약은 성립되었는데 뭐 어떤 실수가 됐든 뭐에 의해서 취소권자가 그 취소할래요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가 소급되어 없어지는 건데 효과는 뭐다? 동일하다. 무효랑 효과는 동일합니다. 자, 우리 취소가 총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3대 기본 지키기라는 거는 우리 약관 설명하고 뭐 청약서 부본 주고 이런 건데 그건 누가 하는 거죠? 그 보험 설계사, 중개사나 설계사나 대리점이 하겠죠. 그럴 경우는 회사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회사가 한 거로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럼 회사가 잘못했으니까 취소는 누가 하죠?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겠죠. 조건은 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럴 경우는 보험료 플러스 이자를 준다.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있죠. 회사 그 교환에 HIV라고 해서 에이즈 걸린 거 뭐 에이즈였나? 뭐 그거였죠? 에이즈 맞네요. 했을 때 그럼 누가 사기를 친 거죠? 사기로 인한 고지 위반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한 거죠. 그럼 누가 취소시킬 수 있다? 보험회사가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럴 경우는 보장 개시 5년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교환에 나와 있지는 않고 뒤에 법령에 나와 있는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중요한 건 보험 계약자가 취소할 때 보험료 플러스 이자가 있다.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